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넘어가는 쫄깃한 고기와 어떤 음식에든 찰떡궁합,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달걀. 하루라도 밥상에서 고기가 빠지면 어쩐지 허전한 마음까지 들 만큼 우리는 일상적으로 각종 축산물을 즐겨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와 달걀을 만들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고기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알 필요가 없죠. 자체가 있어서 저는 먹는 입장. 그냥 사진에 막 초원에서 뛰어노는 거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동물들은 정말 푸른 들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동안 먹거리 엑스파일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불량 축산물들. 인공적으로 지방을 주입해 만든 가짜 마블링 소고기. 이거 요즘 대세요. 많이 쓰세요. 통돼지 바비큐로 둔갑한 종양돼지. 병들고 버려진 닭으로 만들어진 삼계탕. 그리고 깨지고 상한 불량 달걀까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농장 동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몸 크기에 맞춘 철장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보시다시피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편히 누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팔다리를 마음껏 뻗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공간에서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잠시였지만 이렇게 철장 안에 들어와 보니 도저히 평생을 이 안에서 이렇게 갇혀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고문을 받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저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팔다리가 다 저리고 아플 정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많은 축산물을 먹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부터 이런 소시지 같은 각종 가공품까지. 그런데 이런 축산물을 만들기 위해 길러지는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축산 환경의 실태가 어떤지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취재했습니다. 달걀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질까? 산란용 닭 3만 마리를 키우는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닭 울음소리로 시끄러운 개산. 닭장은 3층 높이로 겹겹이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한 뼘 남짓한 너비의 좁은 칸에 닭이 2마리씩 들어 있습니다. 늘어선 닭장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닭장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그 위로 닭들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닭장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쌓여 있습니다. 닭들이 경사진 닭장에서 생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닭이 달걀을 낳으면 달걀은 경사를 타고 굴러 떨어지게 되고 이로써 달걀 수거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좁은 공간. 닭들은 괜찮을까요? 첨단만 했어. 일단 첨단만 했어. 근데 보다 더 올려도 되지. 근데 이제 닭들한테 안 좋대요. 좁은 닭장에서 빼꼼히 고기만 내민 채 생활하는 닭들. 닭들의 목과 배는 맨살이 훤히 드러날 만큼 털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함께 있다 보니 자리 다툼도 치열합니다. 닭 한 마리가 쓰러진 다른 닭을 밟고 서 있습니다. 싸움 끝에 이처럼 목숨을 잃는 일도 허다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닭들이 살고 있다는 다른 개사. 이곳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날개뼈가 훤히 드러날 만큼 털이 온통 빠져 있습니다. 이제 알이 나오기 시작하는 아, 얘네 환우한 애들이에요? 환우가 환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먹이고 네. 사람을 끌어버리는 거야. 아, 네. 열 정도. 그러면 이제 사람 크기 한 열흘 정도 좀 지나면 알을 낳아요. 애들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이제 금방금방 알이 늘어나요. 태어난 지 1년 이상 된 암탉을 강제로 굶겨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상품 가치가 높은 달걀을 낳게 하기 위한 과정인 환우. 닭들의 몰골은 더욱 처참하게 변해갑니다. 통로 곳곳에는 죽은 닭의 사체가 놓여 있습니다. 얘네 왜 죽은 거예요? 죽는 게 많아. 그래요? 죽은 닭은 끝없이 발견됩니다. 다른 개사에 비해 죽은 닭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닭들은 꽉 막힌 좁은 공간 안에서 굶주림을 견디다가 죽어갑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닭의 수명은 평균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겨우 1년을 조금 넘게 산 닭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닭들의 이 허무한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이 허무한 죽음, 너무 참혹해 보입니다. 얘 왜 이래요? 아이고. 얘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네가 밑을 쪼면 이게 내장이 나와. 그럼 얘네들은 못 써. 아유, 저렇게 죽는 거예요?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닭을 공격하는 카니발리즘. 주로 항문 부위를 쪼는데 한번 피를 보면 공격을 멈추지 않아 내장이 빠져나올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다른 닭의 사체들과 함께 바닥에 버려져 있는 닭 한 마리. 항문에는 아직 다 낳지 못한 달걀이 끼어 있는 상태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 아직 살아있는 닭입니다. 하지만 양계장에서 생산 능력을 잃은 닭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아픈 닭은 사체들과 함께 버려집니다. 얼마 정도 더 알 낳아요? 하나 안 하니까. 그래서 한 5개월 정도 삶아버려야 돼. 5, 6개월 정도? 한우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번 할 수 있고, 두 번도 아까 TV에 따라. 달걀값이 비쌀 때는 이런 환우 과정을 한 번 더 겪어야 합니다. 닭의 운명은 달걀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죽은 거 다 어떻게 해요? 죽은 거 이제 거기서 개분장 있어. 네. 개분장에다가 네. 아니면 같이 걸어놓고. 아직 움직이고 있는 다친 닭도 사체들과 마찬가지 운명입니다. 얘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양계장에서는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닭장 안에서 평생 알만 낳던 닭들. 이렇게 죽어서야 그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양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산란용 닭 5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빛조차 들지 않은 어두운 개사 안. 이곳 역시 닭장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한 칸의 크기는 너비 50cm 정도. 한 칸에 대여섯 마리가 모여 있어 더욱 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개사 한 구석에 죽은 닭들이 유난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통로에도 사체들이 잔뜩 버려져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직원들이 죽은 닭들을 쉴 새 없이 옮기지만 그 끝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닭 저렇게 죽은 거는 왜 저렇게 죽은 거예요? 더워서? 저거 있잖아요. 환풍기 있잖아요. 고장나가지고 거기가 환풍기 고장나서 죽은 거예요? 많이 먹어요. 창문 하나 없이 꽉 막힌 개사.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환풍기까지 작동을 멈춰 닭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날 하루 이 농장에서 죽은 닭은 총 800여 마리. 많은 수의 산란용 닭들이 수명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폐사되거나 1년 후 도살되어 고기로 팔립니다. 근데 이거 닭장 좀 넓은 데다가 애들 조금씩 키우면 덜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효율성이 없잖아. 효율성이 없어서? 아, 달걀 많이 못 빼니까? 효율성이 없지. 투자에 비해서. 그냥 안 하죠.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투자가 있네.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돼지가 몇 그렇다면 돼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기 생산을 위한 비육돈을 기르는 한 양돈 농가를 찾았습니다. 돼지 축사의 환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돼지들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살을 맞대고 누워 있습니다. 얘네들은 너무 살만 채워놔서 되니까 우리 고기를 생산하는 돼지가 한 2, 30마리씩 헷갈리면 마음껏 돌아다니기는커녕 편히 몸을 누일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돼지들은 우리 안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다른 돼지들은 그 위에서 몸을 뒹굽니다. 몸에 묻은 게 흙이에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네 쌍꺼풀을 이렇게 먹어갖고 더우면은 저는 돌 같은 데 가서 들어놓고 내니까 묻는 거예요. 돼지 분변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고여 있습니다. 지능 목욕을 좋아하는 것은 돼지의 본능. 하지만 주어진 건 딱딱한 시멘트 바닥과 서로의 분변뿐입니다. 저 바닥은 그냥 시멘트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면은 컵밥을 깔아줘요. 깔아주면 똥이 거기 다 이렇게 묻혀갖고 바로 이렇게 끗하게. 그런 게 있어요? 닦으세요. 아, 톱밥으로 애들이 닦아요?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닦고. 그럼 좀 깔아주면 더 좋지 않아요? 애들 뭐 더 잘 크고. 뒤처리는 몰래 한데 그 뒤처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깔아줘갖고 저기 배설물하고 섞여갖고 나오면은 그 배설물 치우려면 돈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뒤처리 값이 못되니까 안 깔아줘요. 생산비가 뭐 많이 들어가면은 내가 먹는 게 작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사 옆 공터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통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뚜껑이 열려있는 통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까이 다가가서 본 그 속에는 음식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미 부패해서 악취가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그 속에는 라면과 다진 고기, 식빵과 썩은 채소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기계의 버튼을 누르자 바닥에 분쇄기가 돌아갑니다. 농장 주인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닥에 들이붓습니다. 바로 돼지 먹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남은 음식물은 가열 등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축 먹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도 과연 괜찮을까요? 쓰레기 속에서 뭔가를 골라내는 농장 주인.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다른 쓰레기도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병뚜껑이나 비닐봉지, 스티로폼으로 만든 과일 포장지도 나옵니다. 제때 골라내지 않으면 이것들도 함께 분쇄됩니다. 잘게 갈린 음식물 쓰레기는 관을 타고 올라가 저장됩니다. 가득 차 있던 쓰레기통 7개가 어느새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분쇄한 음식물 쓰레기에 포대자루에 든 가루를 섞는 농장 주인. 이건 뭐예요? 사료 효율을 높이고 설사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보조제입니다. 이것을 섞는 이유는 무엇일까? 돼지 먹이가 완성되자 축사로 들어가 밸브를 돌리는 농장 주인. 관을 따라 먹이통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집니다. 몰려든 돼지들은 정신없이 먹어치웁니다. 아까 그게 한 끼량이에요? 지금 막판에 조금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또 저렇게 설사하는 거예요. 동무에 보면 저기 사람 설사하듯이 설사하는 거라고. 아이고. 전체적으로 다 설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단백 말고는 딴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만한 영양소가 되면 안 넣어도 되고, 그 영양소가 안 되면 넣어도 된다. 썩은 음식을 먹고 아프면 다시 치료를 위해 보조제를 먹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뭐 사료를 쓰는 거랑 잔반을 쓰는 차이가 뭐 어때요? 원가제가 엄청 많이 돼. 할값이 거의 60-70%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인건비 보태고 뭐 약값 보태고 그러면 80-90%가 생산비가 나와. 근데 그거 저것도 어떻게 잘 먹이냐에 따라서 나가니까. 잔반 먹여서 키우는 사람 좀 많나 봐요? 그렇다면 새끼 돼지를 낳기 위해 사육되는 모돈들의 환경은 어떨까? 축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좁은 우리가 줄지어 들어서 있고 그 안에는 돼지가 한 마리씩 갇혀 있습니다. 마치 감옥 독방을 연상시키는 공간. 돼지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스토리라 불리는 이 좁은 우리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될까? 폭 60cm, 길이 2m. 돼지 한 마리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스톨에 갇혀 누워있는 돼지들. 빈 공간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앉고 일어서는 것뿐.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꼭 들어맞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모돈들은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엄청 좁네요. 왜 이렇게 좁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 많이 키우지. 조금 면적에서 돼지를 많이 키워야 될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되면 돼지를 많이 못 키워.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 최소한의. 오로지 농장의 효율성만을 생각한 장치, 모돈 스톨. 편히 누워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습니다. 옆칸 돼지와 서로 다리를 포개 누워야 하고 좁은 철장에 갇혀 지내다 보니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뭐지? 상처 같은데?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모돈의 삶. 그런데 유일하게 스톨을 벗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톨에서 4개월가량의 임신 기간을 거친 후 출산 시기가 임박하면 분만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모돈이 철장을 벗어나 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철장에 갇혀 먹고 자는 일만 반복하던 모돈에게도 본능은 남아 있습니다. 바깥에 나온 모돈. 벼랑간 내달립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이내 붙잡혀 다시 좁은 철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철장에 갇힌 돼지는 그새 생기를 잃었습니다. 모돈이 새끼를 낳고 한 달 동안 지내는 분만사의 환경은 어떨까요? 옆으로 누워 새끼들에게 젖을 주고 있는 엄마 돼지. 그런데 이것도 수털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엄마 돼지의 등은 철제 기둥에 꽉 끼어 있습니다. 분만 틀에서도 모돈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대로입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모돈은 누워서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거나 때때로 일어서서 먹이를 먹일 뿐 돌아 앉을 수도 새끼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새끼들에게 어미 돼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젖을 내어주는 것뿐. 새끼가 어미에게 깔려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모든 새끼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미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새끼는 축사에서 홀로 떨어져 나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어미는 이곳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시 스톨로 돌아가 임신을 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것이 바로 산란용 닭을 키우는 닭장입니다. 일명 배터리 케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산란계 농가에서는 이런 케이지를 적게는 3단에서 그리고 많게는 이 위로 5단 높이까지 쌓아놓고 닭을 이렇게 한 칸에 2마리에서 3마리씩 좁은 공간에 밀어넣고 키웁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닭을 키워서 달걀의 생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허용된 산란용 닭 사육 면적은 한 마리당 이렇게 0.05제곱미터. 바로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좁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A4 용지 비교해보면요. A4 용지 한 장에도 채 못 미치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돼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은 어미돼지, 즉 모돈이 평생을 사는 공간, 스톨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제 어깨 너비 정도 되는 상당히 비좁은 공간이고요. 제가 한번 엎드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 키보다 조금 한 뼘 좀 넓게 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의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답답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돼지들에게는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정말 터무니없이 좁은 공간이 바로 이 스톨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달걀과 고기, 모두 동물들이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생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 같은 밀집 사육과 공장화된 축산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하는 밀집 사육. 공장화된 축산 방식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축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는 오래전부터 농장 동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돼 있는 조나단 발콘 박사는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moral people. Humans are moral. 그는 현재의 밀집 사육 방식이 동물들의 감정과 본성을 무시한 잔인한 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In the last few months of their lives in overcrowded feedlots, standing in their own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 더러운 공간에서 학대받는 동물들. 본능마저 무시당한 채 질병을 안고 짧은 생을 살다가는 동물들의 비참한 삶. workers often egg, hit, and yell at pigs to move them. Soon after chickens and turkeys raise 이 열악하고 끔찍한 환경에서 동물들은 과연 괜찮을까요? and sick or injured birds. That animals have rich lives. They think, they have preferences, they have friends, they have enemies, they have individuals they don't really want to hang out with, just like we do, you know. Even if you could make the case that they don't know better, they still can feel, and they feel bad things. They feel pain, they feel deprivation, they feel frustration that they can't reach the food, or they can't dust bathe, or they can't make a nest like they would normally do. They can't choose who their friends are. So there's many ways that we deprive them and frustrate their lives. I don't know if they have that. 발콘 박사는 동물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A rabbit fight. I don't know if you've seen this. So the rabbits are having a dispute, and the chickens come in and say, "Okay, break it up." Mediator? Like mediators, yeah. They'd be good diplomats. You know, what is going on? What is the chicken thinking? But it's very clearly they are upset about the rabbits conflicting. I think they know they're not chickens, right? Chickens. 동물에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this video is. 배를 문질러 주자 돼지가 행복한 소리를 냅니다. And it's fun for us. It really feels good. That's the beautiful thing about touch, you know. Everybody's happy. I think he's sleeping. Yeah, well, he's not fully sleeping because he's got his leg up, but he's very into it. I would say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welfare for an animal is freedom, autonomy,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nd to act on what they want to do, what they think and what they feel. If they're in captivity, give them good environments where they can do the behaviors that are important to them. That's freedom and that's welfare.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축들의 자유로운 삶을 돕는 농장 동물보호소가 미 전역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우드스탁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물들의 피난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단체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보호하는 동물 대부분은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농장에서 구출돼 이곳으로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위기에 빠진 동물 700여 마리가 이 단체를 통해 구조됐습니다. It's just a really, when you look into what factory farming is, it's a nightmare. And so we here believe that animals have emotional lives, they have feelings, and they can certainly feel pain, and they certainly have an instinct to live. But we've, kind of demoted them to objects. But they're not objects. They're beings in and of themselves, and they want to live, and they want to feel good, and they want to be happy. So people, they do connect with cows. They do connect with pigs and chickens. It's just there's also a disconnect between what they buy at the store and who they meet when they're on a farm or at a farm sanctuary. You getting your suntan? You getting your suntan? 보호소의 동물들은 모두 아픈 상처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고속도로에 쓰러진 트럭에서 구조된 산란용 닭 30여 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구조된 닭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They're so much bigger than they were when they first came to us. They're double, sometimes triple the size. So you can imagine, they're this wide now. They were like this wide when they came to us. They were paper thin, and they were so frail. And we'll look to see if it's a male or female. 대규모 농장의 좁은 케이지에 갇혀있던 닭들. 지금은 살도 오르고 예쁜 깃털도 새로 났지만 나아질 수 없는 상처도 있습니다.
닭들의 부리는 모두 뭉툭합니다. 케이지 안에서 서로를 쪼아 상처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병아리 때 부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본능대로 이곳저곳을 쪼아보지만 뭉툭해진 부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농장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부리를 자릅니다. 병아리의 목을 잡아 뜨거운 날이 달린 기계에 부리를 넣고 자르는 것입니다. The beak burning happens at an incredibly young age, and it would be kind of akin to having all of your fingertips burned off. It's a very sensitive part of their body. They explore the world. I mean, you're seeing them scratch around and peck around. They explore the world through their beaks, and we kind of do the same thing with our fingertips. When, you know, young kids, they're picking everything up, they're touching everything, and that's what chickens do. They're exploring the world with their beaks. So to have that burned off, factory farms don't care. But, you know, here at the sanctuary, we see these birds and they're trying to peck and they maybe can't grab a bug with the ease that they could if they had been left alone and not had their beaks burned off. And it can be kind of heartbreaking to see that. 잘려서 기형이 된 부리로는 먹이를 먹거나 깃털을 다듬는 것 같은 기본적인 행동조차 어렵습니다. Human is holding it. It should taste better than this. 보호소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소들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인 마이크와 켈리는 모두 도축장에서 탈출해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이크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도축장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마이크는 아직 1살짜리 어린 송아지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구한 송아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마이크를 살리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마이크는 이곳 농장동물보호소에서 튼튼한 숫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앞다리가 없는 염소 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장에서 도망치며 심하게 부러진 다리. 염증이 심해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lbie lost his leg. He was at a live kill market, and goats are rather rambunctious, and so what they do for goats a lot of times is they tie all 4 of their legs together, and then sometimes they'll even hang them off a hook by their legs. He had been tied for so long that the leg actually severely broke. 다리를 잃은 알비에게 보호소 사람들은 휠체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알비는 이제 다시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구출했을 때는 사람을 피하고 경계하던 동물들도 보호소 사람들의 애정어린 돌봄을 받으며 차츰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Patricia's over there. Look at those teeth. We're supposed to b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We're humans. We're evolved. We're supposed to take responsibility. And we can. And I think that every person on the planet has the ability to open their heart enough to acknowledge what's wrong in the world and to not perpetuate it. I'm not saying you have to fix it. I'm not saying you have to do anything other than not perpetuate it yourself. And just see what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you can make. And then if everybody's making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collectively we're making a huge difference. And we can all do it, and we're all strong enough, and we've all got it in us. You just have to try. Just try a little bit every day, and you'll see amazing results. 농장 동물들의 복지에 대한 논의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은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동물 복지를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의 전환기를 거쳐 2012년부터
산란계 사육시설에서 배터리 케이지 사용을 금지했고 2013년부터는 모돈의 스톨 사육도 금지됐습니다. Well, as more and more evidence about the welfare of animals in intensive farming, as more evidence emerged, scientific evidence, about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n animal lives, and people, customers, ordinary people, consumers, began to be more concerned about where their animal produce was coming from, what kind of systems were being used. So really that's the last 20 years, I would say, people have begun to be more concerned about how food is produced, how the animals live, and in Europe it's true to say that over successive opinion polls, most European consumers, a vast majority, say that they are concerned about farm animal welfare. 동물 복지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영국. 이곳에서는 돼지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넓게 펼쳐진 들판에 돼지들이 놀고 있습니다. 높은 울타리도 철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임신 중인 모돈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돼지들이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Mark, this is all the pregnant. These are the pregnant sows. In here. So dry sows. 임신 중인 사람들에게 운동이 필요하듯이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새끼를 낳으려면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돼지들의 모습을 보니 비좁은 철장에 갇혀 지내는 스톨 속 돼지들이 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임신 중인 모돈들은 모두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They've got the two large huts you see there to live in, and they'll spend 4 months in this paddock, and then when they're ready to, or 1 week before they give birth, they go to the other side. So they share that kind of hut together. Yes, Oh. yeah, they'll all sleep in the huts together. How many so 8 per hut. Okay. 돼지들은 농장 주인 마크 씨를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One of the things is soon as you if you keep animals like this, then you have to have lik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 animals. The animals have to be very comfortable around the people looking after them. So you want the animals to be very, very quiet and friendly. You talk to them, you touch them. You always talk to the... Always, not big conversation. Yeah. But you always say, you know, hello if you walk. 넉 달간의 임신 기간이 지나고 출산이 가까워오면 모돈들은 이곳을 떠나 분만을 위해 준비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분만용 움막에서 때마침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Giving birth now. Having babies now. 어미 돼지가 이제 막 새끼를 낳았습니다. Did you newborn? Yeah. Oh. They've been born since he checked them this morning, so. 어미 돼지는 각자의 움막 안에서 새끼를 낳고 이곳에서 5주 동안 새끼와 함께 생활합니다. 어미 돼지에게도 새끼 돼지에게도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출산 후에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분만 틀에 갇혀 지내는 우리나라 농장의 어미 돼지와는 참 다른 환경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돼지. This one's a day old. 아직 탯줄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마크 씨의 아버지 때에는 이 농장에서도 스톨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의 사육 방식이 지금처럼 바뀐 것은 15년 전 마크 씨가 농장을 물려받으면서부터입니다. 마크 씨는 돼지들이 행복해야 더 질 좋은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One of the
benefits of keeping the animals outside is much less stress on the animals, which is a positive thing for meat quality. So they got the less stress means it's better. It will, yes, it will help. It's one. I mean, taste. It's about the breed you use. It's about how you feed them, and it's about how much removing stress from the animal. So all of those things are important. Keeping them outside is one thing, but you need the right breed for eating quality. 생후 5주 이후의 돼지들은 어미와 떨어져 비육 기간을 거칩니다. 하지만 비육돈이라고 해서 좁고 더러운 축사에 몰아넣어 두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과 깨끗한 깔집이 깔린 축사에서 돼지들은 마음껏 햇볕을 쬐고 지능 목욕을 하며 뛰어놉니다. It makes me proud to feel that I've given them animals a better life. I'd like to think that every animal that left my farm, I've done the best I can for it. I'm not perfect, my system's not perfect, but, you know, just as a farmer, it's nice to feel that, you know, that animal has had as good a life as you can give it. So yes, I think it's really, ultimately it's better for the consumer, it's better for the farmer, clearly it's better for the animal. 마크 씨가 농장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RSPCA가 있습니다. RSPCA는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동물 보호단체입니다. 이곳에서는 21년 전부터 프리덤 푸드 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푸드는 농장 환경과 축산물에 대한 동물 복지 인증 제도입니다. From a Freedom Food perspective, we're working on two sides. We have the Farm Assurance Scheme, where we work really closely with the producers to try and help them to understand what it is what is required. And then on the food labelling side, we're offering them a marketing opportunity to promote the fact that they've reared their animals to those standards, and here are the benefits. 현재 영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3분의 1과 달걀의 50%가 프리덤 푸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Those people that bought our Freedom Food products bought it because they liked the quality. They like to know that the animal was looked after, however long their life is. It resonates with the consumer. With RSPCA Assured, people understand immediately what it means.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공장의 밀집형 축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렴한 축산물을 공급해 왔는데 이로 인한 환경 문제, 그다음 질병, 그리고 최근에 부재익 AI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축산업의 어떤 발전 가능, 지속 가능한 또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가 시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산란계 농장 67곳, 육계 농장 2곳, 돼지 농장 3곳이 동물복지농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에서는 산란용 케이지와 모던 스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란계 동물복지농장은 닭을 어떤 환경에서 키우고 있을까요? 올해 초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이 농장은 2,500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농장 중에서도 비교적 적은 규모입니다. 농장의 하루는 개사의 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닭들, 모두들 쏜살같이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닭들은 방사장으로 나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과 벌레를 쪼아 마음껏 먹으며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얘네들이 그 풀을 굉장히 좋아해갖고 바닥에서 뭐가 이렇게 풀이 나려고 하면 그걸 다 뽑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다가 이제 바닥에 풀이 없으면 뭐 다 뛰어 올라가고 이런 뽕나무나 이런 것들 다 뜯어 먹죠. 나뭇잎을 뜯어먹는 닭의 모습,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사실 닭은 풀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날개도 펼칠 수도 없는 좁은 케이지에 갇혀 고개를 내밀어 모이를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일반 농장의 닭들. 이렇게 비교해보니 더더욱 그 환경이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농장 주인 김진화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닭들이 떼를 지어 모여듭니다. 네.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는데요. 잎을 뜯어주자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쪼는 거 보니까 부리가 얘네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농장에서는 부리 자르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부리에 그 많은 것들이 의지하고 사는데 부리를 자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낮 시간 내내 방사장에서 생활하는 동물복지농장의 닭들. 바닥을 쪼아 벌레를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는데요. 이런 행동들이 가능한 것은 뾰족한 부리가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장 배터리 케이지의 닭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보입니다. 부리 끝이 뾰족하고 윗부리가 아랫부리를 덮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벼슬 색깔도 건강한 선홍빛입니다. 생긴 그대로의 모습과 동물의 본성을 지켜주는 일, 동물복지농장의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닭들의 보금자리, 개사 환경은 어떨까요? 가자. 700여 마리의 닭이 함께 생활하는 곳. 이곳에 케이지는 없습니다. 개사가 생각보다 넓네요. 예, 지금 그 1m 공간에 저희 농장 같은 경우 한 3.5에서 4.5 사이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당 9마리 미만으로 키우는 것이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 기준보다도 훨씬 넓은 공간입니다. 이제 그 농장주로서 제일 중요한 산란율도 굉장히 높게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얘네들이 더 저한테 돌려주는 게 더 많은 걸 같습니다. 이곳에서도 본성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데요. 올라앉아 쉴 수 있는 넉넉한 횃대와 왕겨와 볏짚이 깔린 뽀송뽀송한 개사 바닥입니다. 닭들은 모래 목욕을 통해 깃털에 묻은 오물과 기생충을 털어냅니다. 지금 이게 닭의 어떤 분뇨들하고 그다음 볏짚하고 미생물들이 다 이제 분해를 시켜서 다 이런 식으로 푸실푸실하게 다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털이 빠져 볼품없는 모습을 한 녀석도 종종 눈에 띕니다. 동물 무리에서는 소외되고 공격받는 개체가 생기곤 하는데요. 닭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자.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닭이 눈에 띄면 다른 공간으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여기는 이제 본칸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두는 이제 왕딱칸입니다. 개사한 별도의 공간에 마련한 격리실. 무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격받아 다쳤을 때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높이 올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아래로 내려와 먹이를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좀 먹게 되고 자기 체력이 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왕따기질을 좀 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이제 다시 보냅니다. 양계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달걀 수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산란 상자의 문을 열 때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습니다. 사장님, 놓고는 왜 하세요? 지금
평상시에는 이게 닫혀 있으면 이 안이 굉장히 컴컴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을 열어버리면 이제 얘네들이 놀래서 스트레스 받을까봐 좀 이제 알 거들 때 이제 나 문 연다 하고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아, 그래요? 방사장에서 뛰어놀던 닭들도 알을 낳는 시간에는 산란장을 찾아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방사장이나 바닥에 낳은 달걀은 전량 폐기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낳은 날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닭을 키우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것은 단지 사육 환경만이 아닙니다. 닭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주는 먹이 재료들인데요.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메가 껍질, 미생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 머드스톤, 칼슘 보충을 위한 멸치, 이물질 없이 깨끗한 구운 조개 껍질, 모두 닭들의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을 돕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저런 조개 껍질 같은 경우는 닭들이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기 뼈에서 칼슘을 이렇게 뽑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조개 껍질처럼 저런 칼슘제를 많이 안 먹으면 얘네들이 이제 뼈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만 충격 줘도 이제 그 골절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그 칼슘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재료들은 분쇄한 후 사료와 함께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 사용합니다. 드디어 닭들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종소리를 들은 닭들이 황급히 개사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닭들은 종소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씨가 들인 정성만큼 닭들은 더 건강해지고 다시 질 좋은 달걀로 보답합니다. 닭들이 분명히 원하는 거고 그렇게 원하는 걸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닭이 행복하면 행복한 계란을 낳지 않겠어요? 행복한 닭이 낳은 달걀은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달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처음 고객을 20 고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20 고객이 지금 이제 1000 고객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선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신뢰 두 가지만 두고 모든 거를 거기다 승부 걸자. 품질만 가지고 이제 고객을 찾아갔는데 그 고객들이 그걸 선택하시고 지금의 우리 농장의 고객들이 그런 숫자로 불어나게 된 거죠. 이곳저곳을 부리로 쪼고 힘찬 날갯짓을 합니다. 뾰족한 부리, 우뚝 선 선홍빛 벼슬, 윤기가 흐르는 촘촘한 깃털. 이제야 비로소 진짜 닭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케이지에 있던 닭들도 환경이 바뀌면 이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동물복지농장 기준에 맞춰 방사장을 짓고 닭들의 변화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달걀 생산성이 떨어지면 닭들은 고기 판매 목적으로 도축됩니다. 우리는 일반 산란계 농장에서 처분을 앞둔 닭 70마리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곳 닭들 역시 비좁은 케이지에 3마리씩 들어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컴컴한 케이지에 갇혀있던 닭들이 난생 처음 햇볕 속으로 나갑니다. 태어난 지 80주, 1년이 넘은 시간 동안 비좁은 케이지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닭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얘들이 혜택받은 거예요. 혜택받은 거예요? 닭한테는 또 불쌍해. 왜요? 나가면 바로 죽잖아. 그래서 알만 낳다가 가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래도 혜택받았어. 지금 이게 양호해서 그런 거지? 농장 주인에게도
닭들의 짧은 생은 안쓰러운 일입니다. 닭들은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방사장으로 옮기는 일은 더운 날씨를 피해 밤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닭들의 발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닭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욱 심각했습니다. 걔 좀 보자. 얘는 좀 상태가 심한 것 같은데요? 얘는 살이 좀 있는데? 그야말로 뼈만 앙상합니다. 날개에는 깃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쪽도 보실까요? 턱 아래부터 목과 배 전체에 맨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약한 몸으로 바깥에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닭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멍난 누더기 옷을 걸친 듯 온몸에 깃털이 듬성듬성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유독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축 처져 내려앉은 벼슬이 두 눈을 덮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밀치고 지나가도 반격의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그저 한자리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땅의 흙들을 밟은 닭들, 과연 괜찮을까요? 다음 날 아침, 대학 연구팀과 함께 방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닭들의 행동과 외형을 관찰해 보려는 것인데요. 많은 수의 닭들이 다리를 절뚝이거나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한 발로 서는데 걷지는 못해. 부러지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케이지만 있던 애들이니까 뭐 다리 안 쓰던 쪽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랜 케이지 생활로 기능을 잃은 다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깃털이 빠져 드러난 맨살과 힘없이 늘어지는 벼슬도 걱정스럽습니다. 연구팀은 닭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외형 평가와 무게 측정도 진행했습니다. 주량이 좀 있어서 그런지 좀 약간 전체적으로 활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약간 깃털에 대한 좀 내용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좀 질이 좀 안 좋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좀 젊은 닭들의 경우는 이게 좀 더 활기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닭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CCTV도 설치했습니다. 바뀐 생활 환경이 닭들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줄 수 있을까요? 둘째 날 낮, 별다른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어 있는 다른 닭들 사이에서 한 마리가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아직 산란작에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바닥 한가운데에 알을 낳습니다. (4일) 뒤 몇 마리가 밖으로 나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기력을 잃고 꾸벅꾸벅 졸기만 하던 닭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닭이 등을 밟자 이번엔 움직입니다. 그러고는 서서히 다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다음 날 녀석의 기력이 살아난 모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 있습니다. 절뚝이며 조심스레 몇 걸음 걷더니 다른 닭들이 모여있는 무리로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한 달 뒤 전문가와 함께 닭들의 행동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날개도 굉장히 깃털이 지금 여기 닭이 이제 도착하고 한 일주일 미만의 닭들인데 아직까지도 좀 이제 앉아있는 그런 닭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걸어 다니더라도
또는 서 있더라도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케이지에 있다가 이런 방사 환경으로 나왔기 때문에 걸어 다니거나 이런 방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를 아직 터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조금 전에 봤던 영상보다 5일 경과해서 26일의 영상인데요. 이미 대부분의 닭들이 전부 서 있죠. 그리고 활동하는 그런 걸어다니는 개체들도 많고 그 활동의 강도도 굉장히 심합니다. 속도가 빠른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활발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지를 벗어나 방사작으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닭들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움직임이 빨라지고 활발히 돌아다닙니다. 50일 후 닭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흙을 파헤쳐 모래 목욕을 하고 시원하게 날개짓도 합니다. 처음에 다리를 절고 한 다리로만 서 있던 닭도 이제는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다닙니다. 망가진 줄만 알았던 두 다리에 튼튼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얘가 지금 제일 아팠던 애거든? 처음에 가장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던 닭입니다. 뼈만 남은 날개와 빨간 맨살이 다 드러난 배가 충격적이었던 그 녀석입니다. 이쪽이랑 이쪽 털이 다 없었던 애야. 근데 보면 지금 엄청 많이 났어. 목과 배, 날개뼈 사이사이에 새 깃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제야 살아있는 닭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활동량이 늘어나자 닭의 평균 체중도 감소했습니다. 닭들이 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 서 있는 시간은 늘어나고 앉아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자주 하는 행동의 변화에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친근함의 표시인 날개치기와 가벼운 쪼기가 늘어났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개체가 케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만 있다가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가 이제는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다른 개체들하고의 조우 문제였는데 날개를 친다든가 또는 서로 가볍게 쪼은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주령이 증가하면서 뭐 경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 개체하고 요 집단 사이에서도 서로 조우하거나 반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닭으로서의 자연적인 그런 형태, 군락으로서의 형태를 갖다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혹시 달걀의 품질에도 차이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달걀을 수거해 달걀 껍질의 두께와 강도, 노른자의 색을 비교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달걀 결과는 사실은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방사를 하게 되면 특히 소비자들께서는 달걀의 품질에 어떤 큰 영향이 있을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달걀 품질, 현대 우리가 지금 분석하는 그런 어떤 항목으로는 차이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미 왜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계란의 품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달걀을 구매해 주는 것이 결국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레에 갇혀 평생을 사는 어미 돼지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동물 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한 양돈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지원을 통해 시작하게 됐는데요. 30마리가량이 넓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군사 시스템을 도입해 모돈을 스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개별 관리가 중요한 모돈을 모아놓고 키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자동 급이기 덕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각각의 돼지들이 체중의 차이가 있고 성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각각을 이전에는 스토리에서 관리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같이 그룹 사육을 하게 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동 급이기에는 딱 한 마리의 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돼지들에게는 각자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가 있는데요. 돼지가 들어가면 기계가 이것을 인식해 해당 개체에게 필요한 먹이량을 계산합니다. 돼지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먹이를 먹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스톨에서 벗어나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돼지들의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건강해진 모돈은 출산 횟수가 증가하고 새끼의 폐사율도 낮아졌습니다. 이제 스톨에서는 앉았다 일어났다밖에 못하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움직이는 근육 자체가. 근데 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근육들이 튼튼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자궁이나 이런 데도 이제 튼튼하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 효과를. 그 돼지 한 마리, 모돈 한 마리의 생산성은 낮아지지 않아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얘를. 근데 이거를 많이 낳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임신을 많이 해야 되죠. 횟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5.5, 이 농가 같은 5.5였는데, 평균. 이것이 이제 분사를 하면서 한 7.5로 늘어나서, 그만큼 건강하게 관리가 되니까, 새끼를 또 임신을 시켜서 또 새끼를 뽑아낼 수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나오는 생산성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분만 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돈을 새끼 돼지와 분리해 가둬놓던 기존 분만 틀에서 가로대를 움직여 어미 돼지의 공간을 넓혀주는 개량형 분만 틀로 교체한 것입니다. 출산 일주일 후부터 공간을 넓혀줍니다. 작은 차이지만 어미 돼지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관리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보는 농장주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활기도 생겼습니다. 이 분만틀은 새끼들이 젖을 먹으면서 압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지를 못하죠. 새끼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그에 반해서 얘는 지금 이 정도만 뒤로 빼줘도 이 돼지가 뒤에 와서 돌 수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더운 날에는 돼지가 시원한 곳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기 시작해요. 사실 돼지는 사회성과 모성애가 발달한 동물입니다. 어미 돼지는 새끼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직접 새끼를 돌볼 수 있습니다. 새끼들도 엄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젖도 빨고 위험성은 조금 초반에 높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기 방어 능력도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농장 시설을 이렇게 바꾸게 된 데에는 계기가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농장주 김태훈 씨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0년) (11년도) 때 한 6,000들 묻었거든요. 그때 뭐 상상만 해도 싫어요. 지금 이런 돼지들 잘 걸어 다니고 건강한 돼지들을 거의 6,000들을 내몰면서 매몰장에 들어가는 모습 상상하면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해 겨울 최악의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전국을 덮쳤습니다. 봉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33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생미장됐습니다.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태훈 씨 농장의 돼지들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농장 가까이에 있는 공터에 돼지들을 묻었습니다. 장소가 어딘 거예요? 여기 바로 요 전체가 다 그거예요. 일로 지금 쭉. 어느새 4년이 지나 매몰된 자리엔 풀이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허망한 기분만은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멍했을 때? 뭐 이런 병이 다 있나? 뭐 솔직히 처음에 그런 심정이 들었고
도대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필름이 끊긴 것 같이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앉아 있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와 대를 이어 30여 년간 지켜온 농장. 축사가 돼지 한 마리 없이 텅 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다는 걸 느꼈던 거죠. 돼지가 밀사가 되고 너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돼지를 넣으니까 뭐 질병도 오고 뭐 PRRS, PD 뭐 여러 가지 병이 왔었거든요. 좀 힘들었는데 좀 내 욕심 버리고 조금 나도 편하고 돼지도 좀 편하게 키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건강한 돼지를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일. 이제 겨우 1년 남짓이지만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모돈도 건강해지니까 질병율도 확실히 낮아졌죠. 뭐 백신, 항생제, 투여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사육하던 방식보다는. 얼마나 줄었어요? 뭐 한 70% 줄었고 백신은 뭐 일부 기본 백신만 정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바꾸지 못한 축사 바닥 때문에 돼지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크게 번질 수 있어 늘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요런 부분, 요 부분에서 돼지가 많이 다쳐요. 다리를. 슬러리라 그래가지고 밑에 똥이 자동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탱크가 있어요. 똥 탱크가. 상처를 내는 주범은 분뇨 저장 탱크를 막고 있는 구멍난 바닥. 아직 기존 시설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복지를 하려면 여기다가 깔집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탱크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네, 이걸 다 메꿔야 되는데 메꾸는 비용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제 새로 지면 나은데 기존 동사를 리모델링 하려니까 더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은 비용 문제로 아직 정체 상태입니다. 수익성이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이걸 고기를 제가 투자한 비용만큼 제가 노동력을 더 들인 만큼 사주실지 안 사줄지 모르니까 저도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투자, 완전한 동물 복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동물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일, 단지 동물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동물복지농장의 기준이 된 한 유기 돼지 농장을 찾았습니다. 모던 군사시설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곳입니다. 마리당 5제곱미터의 넓은 공간.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폭신한 바닥에서 돼지들은 편안히 늘어져 낮잠을 잡니다. 이게 이제 그 왕조인데 이런 깔아주면은 푸시그러고 얘들이 그래서 돼지들이 생활하는데 발도 망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굉장히 푹신하고 이렇게 쿠션이 좋죠. 왕견은 돼지 분변을 발효시켜 냄새를 없애주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입니다. 축사 안으로 풀을 던져주자 돼지들이 모여듭니다. 돼지들이 풀을 먹는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사실 돼지들은 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돼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풀은 꼭 필요한 먹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항산화 하잖아요. 이 풀을 주면 식물이 만들어낸 항산화 물질을 동물들이 먹고서 자기 동물의 그 몸의 건강을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키기 위한 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 가축들이 과거에는 이런 풀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항생제나 뭐 이런 약 이런 게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 걸 안 주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소독약, 항생제 이런 약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야생 풀에서는 이게 다 천연 면역 물질이에요. 풀 이외의 먹이에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는 그 풀 있죠, 풀. 풀이요? 풀. 풀 가른 거예요? 예, 풀 가루. 깻묵 있죠?
술가루와 깻묵, 아마씨까지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완제품 사료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료에는 옥수수가 거의 반 이상이 옥수수거든요. 근데 저희에는 옥수수가 하나도 없어요. 옥수수가 들어가면은 오메가6 함량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는 옥수수를 빼고 주는 거죠. 비육을 위해 옥수수 위주의 곡물을 주 성분으로 하는 일반 사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옥수수라든지 이런 곡물에서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풀이나 이런 데서는 오메가3가 많고, 그래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동맥경화, 뇌졸중,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중요한데요. WHO의 권장 섭취 비율은 1:4. 하지만 가공식품과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은 1:20 정도로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권장 비율보다 5배 정도 더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메가3 함량을 높이기 위해 돼지들에게 풀 위주의 먹이를 먹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곳에서 생산하는 돼지고기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1:3 정도로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돼지를 뭐 사람이 잡아 먹었는데 무슨 복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을 거기 때문에 복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먹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육 환경, 또 가축들이 먹는 먹이, 이게 바르야지만이 올바른 먹거리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등급이니까. 그것을 키워서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 좁은 철장우리에 갇혀 날개 한 번, 다리 한 번 뻗지 못하고 평생 웅크린 채 살아가는 농장 동물들.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와 시민들이 직접 좁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배터리 케이지 속 닭들의 심정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닭이 되셨는데 답답해요.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밖에 키울 수 없는 그분들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런 음식을 먹는 사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